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교과서를 제가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서로 다른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종족과 인종, 계급, 성별 넘어서는 다문화주의가 원래는 좋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적이고 저는 다른 차이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 다문화주의는 그 억압적인 착취하고 불평등한 구조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하나의 그 굉장히 화두도 아닌 국제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는 주로 사회학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정치학에서 정치 철학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미국 소설에서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구 사회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 문제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 노동 비용 절감 때문에 외국 해외에 있는 그 근로자들의 유입인데, 이것은 글로벌 시대 다양한 문화권의 이동이라는 국제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인 외국인의 입국과 그리고 다양성 이름으로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프랑스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갖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평등을 주장하는 다문화주의를 그대로 말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민족과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들과 프랑스에 유입된 그 다른 외국인들과의 갈등, 어마어마한 폭력과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부정하고 전지국 차원에서 테러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프랑스 파리에서의 그 테러와 그리고 인종이 다르지만 프랑스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생적 테러리스트나 외로운 늑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우리 국제사회 위협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테러 문제 같은 거, 그래서 프랑스가 이민족들을 무비판적으로, 독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중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가 여성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다른 모든 민족 여성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프랑스가 아닌 그 다른 문화 다 받아들일 때에 그 프랑스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프랑스의 자유민주적 가치 그리고 이민족들과 프랑스란 것과 프랑스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와 또 영국의 자유주의, 그리고 또 불교 문화권, 또 아프리카 문화권,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갖고 있는 배타성과 아랍 문화권과 프랑스 문화권의 충돌 같은 거,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 보면은요, 유튜브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충돌,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도, 그다음에 서구 유럽 문화와의 충돌 같은 것,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서로 다른 문화와 배타적인 그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가 야기한 갈등과 충돌은 쉽게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서구적 가치만 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서구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서구적 가치와 비서구적 가치, 그 다음에 중심과 주변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는 또 문제도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적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대우와 인간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지향하고, 이민자들이 도와주고,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인간은 자유하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은 추구하면서도요, 또 다문화의 가면을 쓰고 들어왔을 때 다른 민족에 가는 그런 테러 같은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구촌 시대, 다문화 시대 때, 그래서 무조건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문화주의의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책을 쓰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쓰는 건데, 탈식민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책은 그래도 결론과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리고
그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균형된 시각으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식민주의 비판하면서 그러나 또 함께 나아갈 길, 식민화를 벗어나서 인류가 함께 공존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는 거 그런 논리로 글을 쓰고 책을 썼지만 그 다문화주의는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한 200 페이지 정도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아예 출판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 다문화주의는 좋지만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그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시대 상이한 문화적 조건에서 보다 적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탐색하고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박범 씨 남았을 때 읽기의 숲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누나한테 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건 카밀이 선우, 한국인 여성 선우에게 하는 말이죠. 누나 나 사고 쳤어요. 사고 치고 도망온 건데요. 나 카밀 때문에 난 사고 아니었어요. 청바지 만드는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 16명 있었는데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2명 이렇게 있었는데 영업 부장님 차 몰고 들어오는데 마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마리오가 청바지 박스 메고 오다가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자동차가 당황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업 부장님이 마리오를 특별히 이유도 없이 아프리카인 마리오 미워했고요. 아니 얼굴 검은 사람 다 미워했습니다. 흑인은 제일 미워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도 얼굴에 검은 순서에 따라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유는 없어요. 깜둥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니거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말인데 흑인이죠. 미국의 흑인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흑인입니다. 그런데 깜둥이란 말 이런 니거로 쓰면 안 되죠. 니거로 깜둥이란 말 쓰면 안 되는데 부장님이 깜둥이 보면 무조건 패고 싶다는 영업 부장님 직접 말하고 들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영업 부장님 군대에서는 미군 장교 듣는 카투사 그리고 아시죠 통역병들 흑인 장교 밑에 있어서 그 흑인 장교한테 복수할 거라는 거 이런 거 한국 지원이 말했는데 영업 부장님의 머릿속에는 인종적인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부러 넘었지 이렇게 외국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부장님 소리치는 소리 들렸고요. 그리고 이 깜둥이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다 압니다. 그 외국 사람들 욕하는 거. 그리고 영업 부장님은 또 넘어진 마리오를 구두발로 진이겼고요. 사실 마리오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바보처럼 착한 아이였습니다. 바보가 아니고 그만큼 순수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분들이 일반적으로 순수합니다. 자본주의가 아직 그들의 그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 좀 순수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아시아에 가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순수합니다. 그런데 영업 부장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또 하나는 스리랑카 청년 쿠샤가 있었는데 쿠샤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돼서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힘은 셌으나 역시 착한 쿠샤였습니다. 그래서 영업 부장이 철봉대로 폭력을 행사하고요. 마리오를 후려치기도 하고요. 쿠샤가 달려들자 마리오를 때리고요. 또 키가 큰 쿠샤가 뒤에서 앉자 또 이렇게 뒤에서 안았는데 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 친다. 이 누구야? 그래서 영업 부장님이 또 욕을 하게 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요. 한국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영업 부장님은 이렇게 옹호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부장님이 사장님 처남이에요. 사장님 부인의 남동생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아줬어야 되는데 폭력을 피해야 되는데 처남이 이 회사의 실세였기 때문에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실세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 부장은 한국 직원들 다 무서워했습니다. 사장님 처남이었고요. 쿠시아는 물론 우리들 외국인 노동자들 마구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공포감이겠죠. 폭력에 대한 거, 한국이라는 나라 왔는데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경제적 그런 돈을 또 집에 붙이고 처자식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 기다리는 그거로 이렇게 송금하고 행복한 밥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와보니까 폭력이 난무한 것이죠.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고요. 또 살기 싫을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작업 중에는 샌드 기계를 들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경찰 사이렌이 왔는데
경찰이 또 이렇게 무작정으로 한국 사람 편 들 가능성이 좀 있지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 직원들이 에워싸고 또 감옥 가겠구나. 내가 사랑했던 쌈이라도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카밀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에서 카밀은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과 아픔과 이런 폭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는 뭐냐면 신우이, 한국 여성 신우이의 아버지입니다. 신우이의 아버지가 1992년도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천사란 뜻인데 천사들이 있는 지역 LA 가서 흑인 폭동으로 인한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미국에 상당히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차별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 보면요 버스 같이 못 탑니다. 60년대 그 다음에 미국 백인들 흑인들 화장실 따로 써야 됩니다. 버스 타면 손가락질하고요. 영화 보면요 최근 영화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같이 못 탑니다. 화장실 사용도 같이 못 하고요. 그래서 흑인 여성이 또 법원에다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또 과감하게 버스 타기도 하는데 백인들이 또 같이 못 타게 하고 버스도 못 타게 하고 화장실 사용도 같이 못 하게 하고요. 흑인과 백인 간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갔을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여기 뭐냐면요. 미국에서 신우 가정이 이주했을 때 LA 폭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우 아빠의 음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법치 국가라고 믿었던 미국에 정착했는데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흑인들을 두둔하고요. 한국인들을 부정적으로 몰아치는데 급했습니다. 흑인들의 돌팔매가 백인들에게 날아올까 봐 본능적으로 아시아인들을 방패막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끝내 눈을 감은 것도 알고 보면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죠. 아버지는 그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PDF에 나와 있는데 가족의 고통이죠. 아버지 상황과 나를 시력들이 상실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에서 여기 그 폭력이 발생한 LA 폭동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인이.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미국에 돌아가셨는 건데 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총상하니까 아버지 6개월 사이에 40kg까지 몸무게 빠졌고요.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다음 주름살 투성이 늙으셨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억울하고 분통하게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 막내 오빠까지도 폭동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강도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오빠도 이렇게 사망이 되겠습니다. 작은 오빠가 총기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미국 경찰은 아시아 민족이 작은 오빠의 그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공 여성의 그 신혼의 그 고통 굉장히 컸던 것이죠. 안 되겠다 그래서 무섭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모국으로 돌아가자 병원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처음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언어폭력 같은 거 그래 LA 폭동 때 여기 미국에서 경험했던 미국 백인 주류 사회에서 볼 때 흑인과 백인 사이의 중간 방화벽 같은 존재인 아시아인 그 당시에 약탈이 난무할 때 폭력이 자행할 때 미국 경찰은 어디 있었는가? 또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는 이유가 됐는데 원망하기도 하고요. 가령 한국인들의 주종업 소매역과 서비스업은 유통구조의 마지막 단계로 흑인과 라틴계 남아메리카 고객을 실행적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고요. 갈등이 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도배업에 종사하는 백인과 최저층 흑인 사이에 처진 방화벽 혹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한국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 위치와 입장은 다층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거고요. 흑인의 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인에 반대하는 미국에 정하는 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나라에서 동양계 이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폭동의 현장에 밤새 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 한국 여성이 하는 말이고요. 어차피 흑인들은 분풀이해야 되니까 백인과 백인 경찰이 그 막강한 공권력에 대해 대항할 수 없으니까 분풀이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분풀이를 풀릴 때까지 내버려 두자. 그렇지 않으면 백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백인 그룹들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6개월 동안 경험했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아 서울에 가고 싶다.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아버지는 더욱더 절실하게 고국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많이 못했지만 가까운 나라나 일본의 동아시아나 이런데 외에 갔을 때 일주일 있으면 괜찮은데 좀 더 오래 있으면은 한 2주만 지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이 참 따뜻한 나라구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좁은 땅덩어리지만 고국이 참 좋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서 외국에서 만난 한국 사람 다 좀 되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심령 아시죠? 미국에서 겪은 그 자녀의 고통 때문에 결국에 아버지는 미국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남은 것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뒷페이지에서 여기 밑에 그렇다고 여기 밑에면 맨 밑에 아버지가 소주잔 잡수시고 소주잔을 들이키시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다. 이거는 재미동포 한국인의 잘못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과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흑인과 남미계통 사람들을 무시했고요. 백인들만 이렇게 손님으로 존중했고요. 그 사람들과 백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했고 흑인들과 남미계통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깜둥이란 말 쓰기 나 15-16명은 도둑놈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아버지가 많은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신우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흑인에 대해서 흑인을 깜둥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흑인에 대한 남미 계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흑인들이 하는 팔면 안 돼. 도둑놈이야.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밀이 그랬어요. 내 말에 소를 달았죠. 카밀이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카밀이 한국에 와 있는 그 해외 노동자 입장에서 여기 와 있는 한국 사람 다 부지런한 거 제가 많이 배웠고요. 부지런하지 않은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 보니까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있을 때 부지런한데 또 높은 사람 없으면 또 이렇게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또 자기들만 제일 부지런한 줄 알아요. 배달민족.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니까. 사실은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대도시 외곽의 농어촌에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남성들 특히 농어촌의 결혼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오시는 그 젊은 분들 결혼이 많이 농어촌의 늙은 분 연세 많은 분들하고 연세 많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나이 어린 분들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이 차이가 20-30살 차이 나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래서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배달 민족, 배달 민족 지금 짜장면 배달하는 거 배달 그 배달은 아닌데 한국 배달의 민족입니다. 영화 봐도 그렇고 한강에서 짜장면 배달해도 가고요. 학교에서도 제가 짜장면 배달하면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그 배달은 아니지만 백인 민족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 아침 주일 시간에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교포들도 배달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이 바뀌어 있었고요. 흑인, 멕시코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이 어울리게 되는 이 국제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백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하면서 카밀도 그렇게 말했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국에 왔습니까? 우리 가족은 아버지, 오빠 미국에서 돌아가시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비가 내리고요. 오늘 밤에 동네는 기억 건물에 잠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카밀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크리스마스와 신년 대목을 겨냥해서 성급한 상인들은 가게마다 니언라이트, 네온불빛을 장식하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 그러니까 춘희동이죠. 희망로 7번지 카밀이 살고 있던 곳인데 카밀과 신우의 사랑 그리고 서로의 그 입장과 아픔을 나누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 오빠가 합니다. 오빠도 참 에린이 너무 어려서 이런 거 못 입어요. 그래서 오빠가 물건을 갖고 와서 파카 오빠가 갖고 여동생 집에 찾아온 거고요. 두었다가 내년에 입히면 되지만 그래갖고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오빠 나무라지만 꼭 구경해줘. 땡장스라고 있잖아. 청계천으로 마지막으로 팔아놓은 옷 같은 거. 그럼 5리터 파카 사려면 얼마쯤 할까? 따뜻하기만 하면 돼 오빠. 스타일도 괜찮고 오빠한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에린 에비넘 농사원인가? 이거는 오빠가 자기 그 여동생 남편이죠. 에리놈이 카밀이란 녀석 농사원인 거 안다. 지금 그냥 겨울 보내다가 뭐 골병 될 거야. 이렇게 오빠와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요, 그 여동생이 힘들게 사니까 또 국제 결혼해서 이렇게 사니까 오빠가 옷을 구해다 줍니다. 옷을 구해다 주고요. 그 다음에 카밀이 농성하니까 농성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찬바람 부는 가로에 서서 멀리 사라지고 있는 오빠의 차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국경을 넘는 초월한 사랑인데요. 초월적 낭만적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굉장히 그 다문화 시대 국제 결혼이 지금 굉장히 만연한 시대에 실시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외국인과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처음에 집에 온 카밀에게 컵라면도 갖다 주고 계란도 주고요. 그리고 청년의 꿈과 좌절하는 사람에게 그 처음에 따뜻한 음식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그 존재 정체에 대해서 한국인의 의식의 전환과 인식의 전환과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와 인격체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쭉 있는데요. 카밀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에 온 노동자인데 불법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봉대로 맞기도 하고 폭력 장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에 내도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동아시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수업 시간에 옆에 앉거나 시험 시간에 가볍게 또 미소에 뒤져주시고 따뜻하게 말해주시고 뭐 중국학생 중국말로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냥 우리 나그네 천막 같은 인생입니다. 긴 인생 볼 때 나그네 같은 인생, 천막 치고 사라지는 인생 같아요. 최근에 그 제가 아는 분들 한 달 전에 제 친구가 동갑인데 갑자기 작년에 제 후배가 2년 전에 울산에서 길 가다가 갑자기 또 사고 당했는데 그래서 젊은 제 후배 그리고 한 살 적은 후배 그리고 최근 2달 전에 제 친구 갑자기 이렇게 명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에 아는 분도 뭐 집에 가보니까 심장병이 있었는데 출근을 안 한 거예요. 회사에 가보니까 혼자 많은 분이 돌아가시면 연세 때문에 노안으로 갑자기 젊어 돌아가신 분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런데 추모관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제 사촌 형님 딸 애기 낳자마자 20대 초반에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떴을 때 그래서 삶과 죽음은 정말 한 종이차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도 지금 장례식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1년 후배가 이제 애들도 크고요.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 당하고 또 갑자기 명을 달리할 때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천막에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70년, 80년, 90년 사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런데 추모한 데 있어서 낙골당 가면은 20대, 30대 가정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건강하게 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도 아빠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3번 문제는 우리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한국 사회 4번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외국인 이주자와의 소통이 있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리 함부로 반말해서도 안 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또 한국에 오면 그 많은 그 몽골 예를 들면요, 그분들이 뭐 울산이나 이런 바닷가에서 오징어 공장 다니는데 거기서는 몽골에서 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오징어 공장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의 인구가 작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인데 또 거기서 검찰입니다. 검사 같은 역할인데 오징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현대 자동차 부품회사 대학원 졸업하고 부품회사에서 도색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카밀과 이 작품의 카밀과 신유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아메리칸 드림, 신유 가족이 미국에서 겪었던 그런 꿈과 카밀이 한국에서의 코리안 드림도 생각해 보셔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그 흑인 폭동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경험 그리고 그 상황과 카밀이 한국에서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상황과 그 폭력에 못 이겨서 이렇게 부신 자살하는 거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한국과 우리 다문화에 대한 이해 폭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깊이 우리가 천착해 보고 또 깊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종과 피부색을 넘어 조화를 이루는 거,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경제적 차이를 넘어서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카멜과 신우의 사랑, 국제적 결혼이 충분히 지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한국적 상황과 외국인 아내가 필요한 농어촌에 계신 분들의 그 상황도 이해해 보시고요. 우리는 그 직책이나 피부색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져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국 사람은 화장지라고 말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 푸는 거는 휴지라고 이 책에 또 이런 것도 있고요. 한국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외국인은 변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변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식사라고 말하고요. 식사 시간인데 거기는 외국인에 대해서 여물을 준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고요. 그래서 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것도 다문화제에 대한 글인데 제가 결론은 지나친 민족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만 갖고 있을 때 국제사회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타민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같은 거죠. 아프리카에는요 이보 영어로 IGBO 익보인데 IGBO 이보라는 종족은요 쌍둥이 나오면요 쌍둥이를 갖다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태국하고 여기 어딥니까? 동아시아 가보니까 지금 이거 있죠. 목에다가 이거 목에다가 금으로 무거운 거 관광적인 목적도 있지만 여성들이 평생 목에다가 이거 한국말 이거 목걸이 있잖아 무거운 거 그 민족의 그 전통인데 너무 무거운 그 목걸이를 쇠로 된 거 차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이보죠. 나이지리아 같아요. 이보 쪽에 영어로 익보인데 IGB요. 이보족은 쌍둥이 나오면 갖다 숲에 버리는 습관도 있고 이런 것도 이상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프리카 이보 사회의 그 전통인데 이것까지 존중해야 될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900명 이상의 우리 특히 중국과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 일본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민족에 대한 한국 민족에 대한 일체감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를 전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민족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데 한민족의 우월성 이것만 강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협적인 민족주의는 광적인 민족주의가 되기 때문에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우리가 결집된 민족 의식을 보았지만 이거 지나치면요 문화적 정신적 일체감은 중요하지만 히틀러가 결함한 아리안적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거 광신적인 극단적인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국수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과 이 경계 안에서 그리고 경계 밖에서 또 경계를 넘나드는 지구촌 시대에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결실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연약한
이웃들과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다르지만 주변 외국인들 또 가깝고 먼 나라 우리에게 식민지 멸치 일본까지도 일본에 대한 일본의 역사 교육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일본 민족을 우리가 영원히 배타시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계속 깊이 고려해봐야겠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쓰나미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겠고요. 일본이 지금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생떼를 쓰면 억지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일본 민족 우리가 도무지 또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일본 민족의 존재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타민족에 대한 그 배려도 강인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일본을 품을 것인가 일본이 과거에 자행했던 그 죄악과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박탈과 식민체제의 그 폭력을 우리가 용서하겠죠. 그런데 그냥 덮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우리 민족의 혈통과 울성을 고집하는 시대에 이런 협소한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과 사고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우리의 이웃사랑 같은 거 이웃사랑 그다음에 국가 간의 사랑을 우리가 확장시켜야 할 시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회의도 많았고요. 오전에 그래서 스티븐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PPT를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이 교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교재로 문학과 삶이란 과목 요 교재를 처음 사용해 보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좋은 책 같다. 그런데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PDF로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